오늘은 월간지오 1996년 11월호의 표제 기사를 읽을 거예요. 고립된 산간에서 꼽힌 전사부족의 문화, 이족이라는 기사입니다. 글 후이 루, 사진 피에르드 발롬브르즈. 과거 티베트 변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끝없는 투쟁으로 산간 지역의 용감무쌍한 전사부족이라는 명성을 얻었던 이족은 오늘날 겨우 650만 명 정도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했다. 현재 이들은 스촨, 윈난, 구이저우와 남서부 지역인 광시좌ang 자치구에 모여 산다. 이족은 보통 검은 이족과 하얀 이족으로 구분되며 엄격하게 동족혼만을 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과거에는 사형, 현재는 시족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 오랜 동안 고립된 산간에서 살아온 이족에게도 최근 변화가 생겼다. 외부 세계로부터 이족을 지켜주던 문화의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문화와 친화될수록 더 문화적이고 발전적이며 중국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목동이 안개와 눈과 서리로 뒤덮인 산허리를 가로질러 가축대를 목장으로 데려가고 있다.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목이 행해지는데 만약 가축이 길을 잘못 들거나 대열을 이탈하면 작은 돌멩이를 던져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작은 돌을 던지는 것만으로 가축들은 그들의 명령에 곧잘 따른다. 스촨 지방 량산 산맥에 위치한 이족 거주 지역의 풍경. 주로 검은 이족이 살고 있는 량산은 평균 고도 2000m 정도의 산간 지역으로 겨울에는 영하 10도에서 15도를 밑돌고 여름에도 늘 서늘한 날씨를 보인다. 그들은 수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산간 지역에서 양을 목축하고 쌀과 옥수수, 메밀 등을 경작하거나 사냥을 하며 살아간다. 어린 아이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횃불을 밝히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곤충들 때문에 경작지가 훼손되곤 했는데 이듬해 하늘로부터 불을 빌린 이족의 한 영웅이 그것을 이용해 모든 곤충을 불살라 버렸다. 이 영웅에게 감사하기 위해 사람들은 해마다 추수에 앞서 춤과 노래, 말달리기, 양싸움, 씨름 등을 행하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 한 비모가 이족 문자로 적힌 그들만의 신성한 책을 펼쳐놓고 설교를 부탁하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비모란 일종의 사제로서
정령과의 의사소통을 주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고대 이족 문자를 읽을 줄 알며 그럼으로써 이족의 지식과 문화를 점유해 왔다. 시창행 버스가 서리로 뒤덮인 고산 지역을 힘겹게 가로지른다. 마치 지금껏 이족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암시해 주듯 이족은 중국 서남부 산악지대에 살며 티베트, 미얀마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쓴다. 간간히 거리를 지나는 안악들은 저마다 손수짠 두터운 양모 외투, 발라라고 부른다. 로 몸을 감싼 채 추위를 견디고 시장 근처에 모여 앉은 남자들은 옥수수 술로 체온을 데피고 있다. 고도 2300m에 위치한 스촨 지역의 량산. 비로소 나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과거 티베트와의 변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끝없는 투쟁으로 산간 지역의 용감무쌍한 전사부족이라는 명성을 얻었던 이족은 오늘날 겨우 650만 명 정도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했다. 현재 이들은 스촨, 윈난, 구이저우와 남서부 지역인 광시좌ang 자치구에 모여 산다. 베이징에서 2400km 떨어진 스촨 지역 내부의 이족 자치관할 구역인 량산, 신선한 산이라고 불림은 정치적 격변이나 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테두리 안에서 이족의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해온 지역이다. 나는 1989년부터 선조의 땅인 이 지역을 연구해왔고 그것을 위해 규칙적으로 내왕해왔다. 나를 알아본 주민들이 인사를 건네며 얼마나 머물 것인지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묻고는 그들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다. 내가 들를 때마다 그들은 누가 새로 태어나고 죽었으며 어떤 시족의 젊은이가 국립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했는지 등의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이런 소식을 공유하는 것에 커다란 긍지를 느꼈다. 사실상 아버지 때 17세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부터 우리 가족은 이족의 거주지를 벗어나 윈난의 쿤밍에서 살았다. 근 14년을 외지에서 보내다가 프랑스에서 생태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마침내 나는 이족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춘기 시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이 나를 이족에 대한 연구로 이끌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대학 시절까지 나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중국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중국 문자를 익히고 당대의 시를 암송하고 더 나중에는 영어와 불어를 익히면서
3명의 어린 목동이 살을 에이는 바람 속에서 두터운 양모 외투로 몸을 감싸고 있다. 이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끌어내 방목시킨다. 장이 서는 작은 읍에서 2명의 아이가 책상 위에 음료수와 과자를 늘어놓고 첫 장사를 시작하고 있다. 2 아이의 표정이 잠옷 진지하다. 이족의 한 꼬마가 장난스럽게 돼지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 돼지는 인근의 친척이나 외부 손님의 방문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택된 것인데 녀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목에 단단히 끈을 묶어 놓았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2살 전부터 돼지는 다급하게 울부짖곤 한다. 량산의 한 주민이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 전통 악기인 피리를 연주하고 있다.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 수학 전에 열리는 횃불 축제는 2번 열리게 되는데 하나는 정부기관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다. 횃불 축제가 열리기 전에 주민들은 축제의 각 행사가 열릴 장소를 미리 선정해 둔다. 죽은 자를 위한 쿠오비 의식에서 비모가 쌀 한 줌을 공중으로 던지고 있다. 그것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밀치거나 양모 외투를 펼치곤 한다. 이 의식에는 가족 모두가 참석하며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치러지는데 양이나 돼지, 닭이 제물로 바쳐진다. 이 의식에서 비모는 나무 막대기로 땅 위에 죽은 자가 가야 할 영혼의 길을 그린다. 이족의 한 젊은이가 쿠오비 의식을 축하하기 위해 권총을 쏘고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횃불 축제는 군인들에 의해 시작된다. 이 행사에 모든 지역의 이족이 몰려들지만 한족에겐 단지 이 행사가 전시용일 따름이다. 횃불 축제에서 2 젊은이가 씨름을 선보이고 있다. 땅에 상대방을 먼저 쓰러뜨리는 자가 승자가 된다. 하얀 이족은 검은 이족이 될 수 없다. 물론 예전부터 나는 이족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 신분증에 이족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검은 이족이 아무도 죽이지 않은 채 30년을 살았다면 그는 헛산 것이다. 라는 격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정말 헛산 것일까? 할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감자와 메밀을 좋아했단다. 그래서 키가 크고 피부도 검은 편이지. 우린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다. 한족은 우리를 가리켜 굽힐 줄 모르는 고집불통이라고 부르지. 언어와 풍습, 교양을 같이 하는 자연 집단으로서의 소수민족은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구분하는 어떤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족에게 있어 이러한 특징은 음식, 피부색, 사회 발전의 한 유형, 전통적 교역 방법의 변화, 1950년대까지 계속된 한족에 대한 투쟁의 기나긴 역사와 관련이 있다. 1989년 아버지와 함께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굳은 뼈족인 지디 C족의 검은 이족이다. 다시 말해 나는 C족의 한 구성원인 검은 이족이며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족에게 뼈대의 튼튼함은 곧 사회 속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준다. 이는 주요 사건에 부닥칠 때 자신의 지위를 결정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말의 이면에는 굳은 뼈족인 검은 이족은 동족의 누군가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만일 내가 하얀 이족의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들 딱 잘라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황소가 물소가 될 수 없듯 하얀 이족은 검은 이족이 될 수 없다. 이것이 규칙이고 만약 내가 이것을 어긴다면 너는 C족 전부를 잃을 것이며 어디에서도 너의 위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얀 이족으로 지위가 격화될 것이다. 보통 이족이라고 하면 검은 이족과 하얀 이족을 모두 포함한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주 복잡하다. 나는 전통적인 그리고 아주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했다. 검은 이족이나 즈모, 과거 중국 법원이 임명했던 이 지역의 지도자의 법적 지위는 부모의 혈통에 의해 계승되어 왔다. 반면 하얀 이족 내부에서의 지위 변동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집안 노예인 시아씨는 결혼에 의해 반타작 소작인 노예 아지아가 될 수 있고 땅이나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아지아는 농노, 즉 취후오가 될 수 있었다. 이족은 엄격하게 동족 혼만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즈모나 검은 이족은 그들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얀 이족의 각기 다른 세 계급 사이의 결혼은 묵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혼 규칙에 관한 어떠한 위반도 유죄로 간주되며 과거에는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사형이었으나 현재는 C족 사회에서 추방을 당한다.
이 같은 이족의 계급 구분과 노예 제도는 전사의 활동을 북돋아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시족 간의 전쟁과 노예를 사로잡기 위한 한족의 기습은 자주 있어 왔다. 검은 이족은 구호우와 취인 형제가 종족의 시초라고 말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각 검은 이족 마을의 남자 구성원 사이에서 구전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수된다. 그리고 이 혈통의 족보는 거대한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른 검은 이족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신원을 밝히는 역할을 해준다. 이들 가게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무려 60세대, 최소한 18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검은 이족은 종족의 시초를 잊지 않기 위해 특이한 기억술에 의존해온 것이다. 윈난 지방의 젊은 이족 여인이 자신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있다. 검은 이족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하얀 이족은 오래전부터 윈구이 고원에 흩어져 살아왔는데 이들은 한때 검은 이족의 지배를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던 종족의 후손들이다. 하얀 이족에게 있어 최고의 계급은 취후인데 이는 아마도 검은 이족에서 강등된 계급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그들이 혼혈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틀림없이 검은 이족에게 정복당한 한족이거나 다른 종족 사이의 혼혈로 몇 세대를 거치면서 하얀 이족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에 그들은 윈난 지역에 뿌리를 둔 유목민이었는데 거의 2000년쯤 전에 양쯔를 가로질러 량산에 도착했다고 한다. 현재 이족의 주요 거주지인 량산은 평균 2000m 정도의 산간 지역으로 겨울에는 영하 10도에서 15도를 윗돌고 양쯔에 면한 골짜기를 제외한 지역은 여름에도 늘 서늘하다. 이 지역의 햇빛이 푸른 하늘 아래로 쌀과 고구마를 여물게 하는 동안 사람들은 산속에서 양을 목축하고 메밀과 감자, 옥수수를 경작한다. 150만 이족이 6만 3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드넓은 땅에서 살고 있으며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동안 각기 다른 세 개의 방언이 쓰이고 있다. 이는 바지도 통이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다는 격언대로 이족의 문화적 현실을 반영한다. 이족에게 있어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바지 하단부를 흘끗 쳐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의 사회와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속담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이족이 그의 부족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더 적은 수의 양을 가질 수도 없고 매미를 잊어버릴 수도 없다. 호랑이의 힘은 아가리에 있고 독수리의 힘은 부리에 있는 것처럼 검은 이족의 힘은 부족에 있다.
원숭이가 숲의 의지에 살아가듯 검은 이족은 그의 부족에 의지한다. 이 속담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이족이 양을 키우며 땅을 경작하는 산골 농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 속담들은 관습이나 전통을 대변하며 사회활동의 도덕적 규범을 결정해 주기도 한다. 그것은 자신의 근본을 밝히는 참고자료일 뿐만 아니라 내면에 감춰진 사고의 은근한 비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족의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다른 많은 소수민족처럼 이족도 한족의 눈치를 보며 그들만의 문화적 상징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속담은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족에게 가족과 씨족, 부족의 의미는 각각의 개인적 행위가 계속되도록 만드는 사회적 통합이나 다름없다. 이족은 나무, 산, 강, 천둥, 비, 우박, 눈과 같은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도구나 무기와 같은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여긴다. 이족의 지식과 문화를 점유하는 계층은 종교적 사제인 비모로 구성된 종교 집단이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고대 이족 문자를 읽을 줄 아는데 일종의 음절 문자인 이 언어는 그들의 신성한 책에만 사용되었다. 만일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것이 정신적 문제이든 육체적 문제이든 간에 치료를 위해 일종의 샤머니즘 치료사인 순이와 현대 의학기관인 병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순이는 그들의 수호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이용하여 질병의 근원인 나쁜 악기를 물리친다. 순이의 치료의식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정령을 불러들이기 위해 그는 노래하고 최면 상태에서 춤을 추며 북을 두드리고 달궈진 금속의 끝을 핥기도 한다. 공산당 정권이 량산에 들어서던 1956년까지는 검은 이족의 북의 씨족이 이 지역을 실제적으로 다스렸다. 물론 이는 전쟁을 통해 얻은 피해 대가였다. 이곳의 전쟁은 증오에 대항하여 그들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내쫓기 위해 혹은 땅이나 노예, 가축 문제, 혼인에 따른 가격 흥정이나 노예 매매 등과 같은 이유로 부족과 씨족 안에서도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산간 경계에 주둔하고 있는 한족 부대와도 잦은 싸움을 벌였다.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모든 하얀 이족의 의무이며 그들의 주인인 검은 이족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다. 횃불 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소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인근에 수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식 행사 뒤에 열리는 이 축제는 전통에 따라 행해지며 마을 사람들이 주관한다. 축제 기간 동안 열리는 소싸움은 구경 나온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기에 충분하다.
이 소싸움은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구비의식은 이족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이다. 구비의식에서 비모가 그려놓은 영혼의 길을 따라 제물로 바친 돼지들을 늘어놓았다. 별자리를 따라 그려지는 이 길은 신성한 동물의 혼이 죽은 자의 영혼과 함께 하늘까지 이르는 길을 의미한다. 이족의 여자는 굳은 뼈든 무른 뼈든 피부색에 상관없이 사회 안에서 원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의 역할과 전쟁 및 갈등 지역에서의 중재자 역할은 여자의 중요성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집안일과 자녀 교육은 가장 중요한 여자의 책임이다. 결혼 전에 여자들은 폭넓은 자유를 누리지만 결혼과 함께 이 자유는 사라진다. 대부분의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지며 일부 다처제도 묵인된다. 때로 엄청난 결혼 지참금은 상상할 수 없는 부채를 낳기도 한다. 선교사, 전쟁의 사도, 한족의 무리. 이족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냈다. 그러나 많이 알려진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은 새로운 중국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제외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인되지도 않은 채 그들은 그렇게 지내온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1956년 노예제도 폐지 이전의 노예의 삶을 다룬 영화나 책을 통해 이족을 알았다. 비록 한 국가로 바로 서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는 대단히 계급이 뚜렷하고 노예가 마치 화폐처럼 유통되는 사회였다. 중국의 다른 많은 소수민족처럼 이족도 수세기 동안 중국 남서부의 방대한 땅에서 살아왔다. 원래 이 지역은 루어루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는데 이는 최초의 서방 선교사와 여행자들에 의해 알려진 이름이다. 그러나 이족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들의 흔적을 뒤쫓던 수많은 학자들과 선교사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행담을 통해 여전히 루어루어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많은 이족이 19세기경 베트남과 라오스 북쪽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과 생활하는 동안 나는 점차 이 사회를 잘 아는 측근으로서 조금은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족의 새해는 축제로 시작된다. 이때는 술과 음식이 넘쳐나고 산의 진미가 즐비하다. 선물용 고깃덩이가 사람의 등에 실려 집에서 집으로 옮겨지곤 한다. 예전에는 하얀 이족이 검은 이족에게 복종의 의미로 돼지머리를 진상했는데 지금 그것은 존중의 의미로 바뀌었다. 하지만 시족 사이의 봉헌은 아직도 행해진다.
이족 마을의 전통적인 축제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중국의 현대화로 인해 이족의 문화와 민족 행사가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기원했다.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 소학 전에는 횃불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는 들판의 곤충을 횃불로 내쫓았다는 전설상의 영웅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축제 기간 동안 돼지 멱다는 소리와 맞아 죽는 양들의 비명소리가 마치 교대로 울리는 합창 같다. 말달리기와 양싸움의 소음도 며칠 동안 끊이지 않는다. 몇 해 전부터 이와 같은 축제는 해마다 2번씩 열리고 있다. 하나는 정부기관에 의해 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인데 공식적인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에 주민들에 의한 축제가 시작된다. 공식적인 행사는 세계 각지와 다른 지방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것으로 민속적인 볼거리와 지역 특산품의 판매를 돕는 자선 바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때 엄청난 양의 술과 담배가 소비된다. 반면 마을 사람들이 주관하는 횃불 축제는 오랜 전통을 따른다. 해질 무렵 축제의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젊은 여자들의 합창에 맞춰 어린아이들이 횃불을 밝힌다. 아이들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풍족한 추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농가마다 불꽃을 나누어 준다. 사람들이 돼지를 나무 막대기에 매달아 도살장으로 옮기고 있다. 돼지를 도살한 후 가장 좋은 부위를 자르기 위해 끓는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이다. 어린 두 목동이 산속에서 가축을 지키는 긴 하루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순양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다. 이족이 그의 부족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더 적은 수의 양을 가질 수도 없고 매미를 잊어버릴 수도 없다는 속담처럼 이족에게 양이라는 가축은 그들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문화의 변화와 수용은 특히 이곳 량산 마을에서는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점점 더 많은 이족 젊은이가 교육의 혜택으로 행정, 교육, 신문, 출판과 연구소의 주요 직책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이족 문학은 시창에 본거지를 둔 중국 문학 잡지 덕분에 바깥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중국 문자를 사용하는 시인과 소설가들은 이족의 문자로 쓴 작품이 발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을 문화적 정체성이 깨어나는 시기라고 표현한다. 한 예로 지디 마지아라는 젊은 시인의 경우를 보자. 중국 전역에 잘 알려진 그는 권위 있는 중국 문학인 협회에 임명되면서 구전되어 오는 이족 문학의 재현을 권고해왔다. 이족의 옛 문자는 비모의 신성한 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변형시킨 새로운 이종 문자는 초등학교와 몇몇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문학보다 유행에 더 민감한 것은 음악인데 오늘날 산속의 독수리란 의미의 산인 그룹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1993년 탄생한 이족 최초의 그룹인 이들은 20세에서 23세에 이르는 젊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전통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족마을 출신들이다. 이들은 비모 이야기의 낭송 방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1994년 지역적 호응에 힘입어 그들은 이족의 언어로 된 첫 번째 앨범 산으로부터 온 아이들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17곡의 노래가 실려 있다. 이 앨범은 중국 전역에서 30만 장이나 팔렸다. 이들의 성공에 놀란 광저우에 본점을 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반회사 중 하나가 CD 제작 및 콘서트를 위해 그들과 2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그들은 이족의 언어로 된 노래보다 더 많은 중국 노래를 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이족의 근본을 잊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족의 언어로 된 앨범을 하나씩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산속의 팬들은 그들을 이족으로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량산의 선량한 주민들은 이 음악 그룹처럼 그들의 근원을 되찾고 그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예전에는 주변의 산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이족을 지켜주는 안전한 장막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산의 장막도 점차 걷히고 있다. 그들도 이제부터는 한족에 대해 예전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 한족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와 배타는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오늘날에는 중국 문화와 친화될수록 더 문화적이고 발전적이며 중국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족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족의 고급 지도층은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한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물론 점점 더 한족의 문화로 대치되어가는 이족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들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후이루는 이족 출신의 고고학자이자 민족학자로 1996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량산 지역에 머물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이족의 문화와 생활을 심층 취재했다. 피에르드 발론부르즈는 주로 남부아시아와 열대우림 지역, 특히 그곳의 소수민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선보인 이족도 그가 기울여온 소수민족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다.